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맑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원주와 횡성 32도, 영월 평창 31도까지 오르는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 30도를 웃돌며 무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중부지방에는 오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일요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이 장마철에 들겠고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생태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6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번 주에 최종 확정됩니다. 3선의 이철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합니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은 행안위와 정무위에, 4선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에 각각 배정됐고 제 선의 박정아 의원은 문광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습니다. 최종 원구성은 이르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견 신고가 어제 강원도에서 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2건, 홍천 4건, 강릉 1건인데요. 발견 장소는 춘천시 서면 방동리와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등입니다. 발견된 풍선은 군부대가 모두 수거해 갔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원소방은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50대 남성에 대해 20년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41살 안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는데요.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옆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죠. 금대리 네. 따리굴 관광 자원화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서원주 역세권 활성화 성공 방안에 대해 준비해 주셨죠? 네네. 이 먼저 따리굴,
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아마 원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이 치악산이 굉장히 높아서 기차가 한꺼번에 이제 그 관통해 가기가 어려워서 또아리를 틀듯이 그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아주 독특한 구조의 터널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이제 지난 원주시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금대리 따리굴 디지털 테마 터널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관광벨트화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원주시가 이제 이 사업을 검토하다 다시 전격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하신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터널 길이가 대략 한 2km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최장의 테마 터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환상적인 디지털 체험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소금산 우리 출렁다리와 함께 원주의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계 관광 효과도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또아리굴이 루프식 터널, 나선형 터널인 거죠. 맞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최첨단 IT와 AI 기술을 적용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참여형 디지털 체험 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라고 하고 네. 공사가 완료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터미널, 테마 터널이 완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함께 원주시는 도심과 떨어진 지리적 특성 탓에 개발 소요가 낮다는 점이 지적됐던 서원주역 일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한 연구 용역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라고 원주시가 밝힌 거고요. 일단 현재 서원주역의 문제점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인데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이제 연결이 2028년에 완결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아마 이용자가 좀 늘어날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원주역 주변을 역세권을 새로운 첨단 특구 벨트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금대리 또아리굴 디지털 테마 터널, 그다음에 서원주 역세권 개발 이 두 가지가 원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격적인 그 원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거를 하나 놓치고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원도심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 개발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좀 이렇습니다. 이제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대규모 체험 관광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선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남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이런 것들을 긴 거리로 만들어서 관광벨트화하곤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곳들이 초기에 반짝 손님들을 받다가 지금은 이용자들이 없어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관광벨트를 만든다라고 해서 지역 경제에 순기능을 하느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주변적인 벨트라든가 지역 개발이 그 도시 경쟁력이 되게 하려면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원도심의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부분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해외 관광 가서 신도시를 방문하진 않아요. 전 세계 어느 도시나 신도시는 비슷합니다. 그쵸.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고요. 자동차 쌩쌩 달리고 큰 넓은 도로가 있고요. 세계적인 관광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든가 우리가 로마 이런 데 가면 저녁에 도시 관광 나가면은 구도심을 나가죠. 그쵸. 그래서 100년 된 펍에 가서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요. 바르셀로나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체험이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관광벨트 이런 걸 만들어놔도 원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도심의 핫플레이스들을 잘 개발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금 소금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소금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네. 그 상당수가 관광지 소금산을 들렸다가 인근의 횡성이나 강릉에 가서 또 식사를 하고 이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주 경제를 위해서 그런 관광벨트에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원주의 구도심에 들어와서 원주를 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원주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선절철이 되고 나면 대부분 수도권과 전철망이나 교통망이 연결된 도시의 특징들을 보세요. 역외 유출이 아주 심해집니다. 소비자들이 주말이면 다 수도권으로 장을 보러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원도심의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오히려 역으로 수도권의 사람들이 가까운 원주에 와서 원주 시내에 와서 장도 보고 관광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요한 것은 원도심, 구도심의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원도심,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원주의 고유한 역사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 개발 사업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만드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상상만 해도 낭만적인데 우리 관광객분들이 원주에 와서도 이런 비슷한 낭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네요. 그렇다면 원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원도심에서 축제를 자주 한다 이런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가까운 서울 이제 수도권의 사람들이 보면 서울에도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뭐 경리단길이나 홍대 앞거리 이런 곳들이요. 거기는 오래된 거리나 오래된 마을들을 아주 독특하게 매력 있게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은 젊은 공직자들이 와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원도심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왜 원주의 구도심, 원도심에 와서 소비하지 않을까? 뭔가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지금 서원주 역세권이든 금대리건 이런 곳들을 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즉 원도심 활성화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링크시킬지를 종합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그 하나하나만 지역적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국의 유명한 관광 벨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곳들은 소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청년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자기 상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상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주시가 상대적으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소위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별로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금대리 따리구를 할 때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인프라죠.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은 옵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또 주변의 친구들과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아주 재미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상권을 형성시켜주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야 성공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원주 역세권에 전철이 연결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느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주 고속터미널도 가면은 지금 황폐화돼 있는데요. 이런 교통 거점들을 역으로 이런 혁신적인 청년 기업가들이 와서 원주로 출근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 공간들을 역과 연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수도권에서 오히려 전철 타고 원주로 출근하고 원주에 와서 창업하고 원주에 와서 자기가 기업 활동을 하고 퇴근하는 꼭 여기 와서 살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지역에 모여들게 하고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지역의 정책이 되게 하게 되면 이런 인프라들이 성공적인 모델로 차별화된 모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프라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알려주셨는데 연장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단순히 일자리와 관광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로 고르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로 나아가야 되고 각각의 자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건가에 대한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개별 지역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옷을 입히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선 굉장히 다양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 가격서부터 해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정이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 용역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창한 플랜이지만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장벽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행정적 신뢰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오늘 잘 알려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불온면 어르신들을 위한 생태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온면 어르신들을 위한 생태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불온면 어르신들을 위한 생태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불온의 그린 에세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농촌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마을의 풀꽃을 관찰하고 사진과 글로 기록해보는 창작 활동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문화생활이 드물고 접근이 어려운 이 농촌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휴대폰을 활용한 기초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마련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최지혜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불온의 그린 에세이는 이제 농촌 어르신들께서 마을 풀꽃을 관찰하고 사진과 글로 기록해보는 창작 활동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 등으로 이제 자연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농촌 어르신들께서는 자연의 풀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은 이제 개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센터에서는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런 작은 문화예술 활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도 작은 취미처럼 사진 촬영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개인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온의 그린 에세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프로그램은 총 8회차 교육과 1회차 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 진행은 청년 농부이자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범고래단 단체에서 맡았습니다. 1회차와 2회차 때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 후에 개인 휴대폰 카메라로 휴대폰 기본 사용법과 사진 촬영 방법을 교육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3회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사진을 촬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촬영한 풀꽃으로 글쓰기를 진행하고 풀꽃에 관한 나만의 추억과 맛있게 먹는 방법, 또 감상을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어르신들에게 직접 소감을 여쭤보니 예쁜 꽃들과 풍경들을 보면 자식한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어르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적극적으로 또 즐겁게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불온면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어차피 여기 이 동네 사람이고 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들게 됐어요. 오게 됐어요. 문자 보내는 것도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래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문자 배우는 거, 보내는 거, 쓰는 거 이제 배웠어요. 지금 이제 카메라 이제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진 찍는 거 하고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죠. 이제는 야생화만 찍었어요. 이런 거 꽃, 야생꽃. 또 저 분들은 또 꽃 찍고
우리 모르니까 하지를 못하잖아요. 애들한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 근데 이제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저거 하고 급할 땐 또 보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요. 네, 그동안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불온면 어르신들께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교육이 끝나고 오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불온면 꿈꾸는 산수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전시회는 어르신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또 활동 사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족과 지인, 또 시민 누구나 방문해서 관람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열릴 전시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월비용, 결혼비용 지원금과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또 농촌 유학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정선근 인구정책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월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영월군의 인구가 1년 새 500명이 급감하면서 3만 7천여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현재 영월군의 인구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 영월군의 인구는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이미 많이 감소하였고 네. 현재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구 정책 등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다른 군 지역에 비하여 감소폭이 작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월군에서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사회적인 요인보다는 영월군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4.8%로 높다 보니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비율이 높은 부분이 크게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영월군에서 이런 인구 감소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영월군은 결혼비용 지원금, 전입장려금, 관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월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하여 7월 1일부터 국적 취득자 지원금이 신설되고 결혼비용 지원금도 기존 50세 나이 제한을 없애 부부 중 한쪽만 초혼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50세가 넘은 두 분이 초혼이었는데 나이 제한으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에도 힘쓰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비용 지원금 나이 제한을 없앤다는 거죠? 네. 네, 좋네요. 영월군의 숨은 인구 찾기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숨은 인구란 어떤 개념인가요? 네, 숨은 인구란 실제로는 영월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 실거주 미전입자 동력 캠페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기존의 행정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거주 미전입자 동력 캠페인으로 숨은 인구를 찾아 인구 늘리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전입 인원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전액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는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유공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또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정책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원주 등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예.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이를 해소하고자 영월군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위한 병원 방문 시 교통비를 시술 한 건당 30만 원을 연간 5회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난임 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2020년부터 또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농촌 유학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네, 김삿간면 옥동초 2학년 딸아이의 한 학기를 지켜본 이제 학부모께서 아이가 정말 아이답게 생활하게 된 건 물론이고 건강까지 좋아졌다며 이를 영월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네. 학원 대신 학교에서 아이의 즐거움이 다양해졌고 덩달아 부모님도 행복해졌다는 게 농촌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을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유학원 가족이 머물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마을 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제공하였고 지역 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을 책임졌으며 학부모의 교류와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농촌 유학에 참여 중인 수도권 학생은 총 44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오,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다는 정말 성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을 준비 중이신 다른 정책이 있다면 혹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짧게요. 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급속해지면서 쉽게 탈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정주 인구와 농촌 유학 사업, 복내산 명소화 사업 등 생활 인구를 동시에 늘리고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살고 싶은 영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정선근 인구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